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화학원 수업 맡을 유잔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지금 1학기가 아니라 2학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랑 어느 정도는 뭐 거의 다 처음 보겠지만 지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은 만났었겠죠. 그렇게 만났었던 것 같고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선생님 첫 수업부터 되게 뭔가 해보고 싶은 수업이 있어서 그거를 준비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온라인 이제 계약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준비했던 수업은 혹시나 온라인이 아니라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그때 남겨둘 거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과 세특 써주기도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남겨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화학이 1, 2, 3, 4단, 1, 2, 3, 4단원이 있어요. 시험 범위 나누기 참 쉽죠. 처음이 대단원 1, 2단원. 이게 이제 1차 지필에 보는 거고요. 3, 4단원이 이제 2차 지필에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킬러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을 이제 변별하기 위한 문제가 어디에 많이 나올 거냐면요. 1단원이나 요 4단원. 각각의 한 단원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시험 준비할 때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는 너무 어렵다. 기말고사 너무 쉽다. 이게 아니라 다 난이도가 적절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학기 때에는 1학기 때는 선생님 혼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뭐 가르치는 거나 뭐 이런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혼자 하기 때문에 뭔가 되게 부담스럽다라거나 뭔가 걱정되는 부분은 없었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제 5트랙이랑 4트랙 중에서도 일부 친구들 선생님 실수로 4트랙 있는 친구가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왔는데 얘 뭐야 5트랙 아니잖아 하고서는 모르고 삭제했었는데 그 학생이 좀 미안합니다. 덕분에 그 학생 이름은 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름도 잘 모르고 해서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생활을 기록하는 인터넷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한번 사진을 봤는데 사진이나 여러분들 얼굴이랑 똑같으면 조금 외우기 쉬울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친해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되게 아쉬운 게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하면서 수업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특성도 조금 파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랑 좀 더 라포도 형성돼서 조금 친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이 아마 1학기 때랑 조금 다르게 아마 여러분들 따로 공지가 나갈 것 같긴 한데요. 또 중요도가 아마 올라갈 거다라고 아마 보고 있어요. 1학기 때는 그냥 뭐 단순하게 하루에 뭐 3과목만 들어도 되고 거기 안에서 출석도 그냥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이러한 이제 분석 결과 이런 게 나와가지고요. 아마 2학기 때부터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일주일 동안은 이제 온라인 수업 그 시간표 나왔었죠. 그거대로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 수업 시간 안에 실제로 그 수강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여기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있을 거예요. 온라인 강의 하네 학원 가가지고 구글 클래스룸 출석 체크하고 학원 수업 듣고 이건 이제는 그렇게 절대로 못하게 하루에 그 시간대로 9시 10분부터 강의가 올라올 거고요. 또 10시 10분부터 강의가 올라올 거고 그 수업 시간에 맞춰서 실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임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아마 알려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 집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외부 외출을 잠깐 하고 온다거나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어렵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 시간에 실제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선생님도 이제 쌍방향 수업, 줌을 이용한 수업도 이제 많이 할 거고요. 뭔가 선생님 쓰는 게 많다라고 하면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실제로 화학원 수업 시간에 올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선생님 이 아이폰, 선생님 핸드폰 아이폰인데 아이폰이 좀 화질이 좋거든요. 뭐 요즘에 뭐 갤럭시도 좋지만 예전에 50분짜리 강의를 찍고서는 편집하는데 8시간이 걸렸어요. 핸드폰을 옮기고 뭐 인코딩하고 뭐 이런 한 8시간 걸려서 화질을 조금 낮춰서 이제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선생님 걱정스러운 게 선생님 핸드폰으로 이제 선생님 화면을
뭐라 그래야 되지? 화면을 보이게 하고 선생님이 이제 노트북을 앞에 갖다 놔서 그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보고 선생님이 칠판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실이 없더라도 쌍방향 수업이 잘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걱정되는 게 두 가지가 이렇게 줌으로 보여지는 이 칠판의 화질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선생님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긴 할 건데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있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희 집에는 이제 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조금 부족해요. 예를 들면 뭐 태블릿 PC가 없어요. 뭐 스마트폰이 뭐 데이터 무제한이 아니에요. 뭐 노트북이 없어요. 컴퓨터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약간 뭐 컴플레인, 그러니까 불만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을 하면 이제 학교 교육의 이제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작정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항을 조금 봐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런 학생들을 만약에 고려하다 보면 수업의 질이 굉장히 조금 좋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피해는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게 단기간에는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들을 수 있는 조금 환경을 조금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친구는 따로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학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사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고 다른 데는 이제 이재봉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할지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사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수업의 방법도 다를 테고요. 이제 수업의 내용도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수업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피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 선생님은 A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다. 그리고 B라는 부분은 강조도 안 하고 전혀 언급도 잘 안 하고 넘어갔어. 근데 시험 문제에 만약에 다른 이제 이재범 선생님이 B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시험 문제 냈어요. 그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가르쳐 여러분들은 이거는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상태 되면 여러분들 피해를 보겠죠. 이런 건 선생님이 검토해가지고 다 자르고 문제를 변형하면서 여러분들이 피해 보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할 거니까요. 걱정 말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1학기 때 뭐 들었던 학생들은 뭐 친구들한테 들었던 학생들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문제를 쉽게 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문제를 쉽게 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집, 뭐 완자나 셀파 이런 문제집에 있는 수준보다도 여러분이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재봉쌤이랑 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무작정 또 어렵게만 낼 수도 없고요. 또 그 전에 선생님이 최고 난이도를 이만큼 잡아서 문제를 냈다라고 하면 아마 그것도 조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만 좀 수업에 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 대면하게 됐었을 때 수강 학생 인원이 21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되게 적은 학생이니까 뭔가 모듬 활동을 하거나 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신경 써주는 것도 좀 더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조금 효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다 받았겠지만 선생님 교과서를 들고 다니지도 않고 잘 안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 내용만 충실하게 되면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시험 준비도 좀 부족하고요. 나중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나 수능에서 화학원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선택했었을 경우에 굉장히 조금 내용이 부족합니다. 배운 건 요만큼인데 시험 난이도 요만큼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따로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선생님이 그냥 그 교과서를 봤을 때는 흐름만 보면서 이 파트 부분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겠구나라고 보고서 그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화학 선생님이랑 같이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교재를 정했어요. 부교재. 부교재를 정했습니다. EBS 이제 수능 특강. 수능 특강 화학원.
요거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저는 좀 약간 집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교재 사는 게 조금 부담됩니다.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비싸진 않지만 이게 또 이제 비싸다 싸다라는 게 주관적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뽑을 수가 있어요. EBS 홈페이지 가면 EBSI 홈페이지 가면은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뽑을 돈도 조금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는 선생님 저 오면요 그냥 뽑아줄게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이게 대면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서 보면 될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요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도 선생님이 알려주기엔 너무 내용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원래는 교과서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 어떠한 부분에 A라는 부분에서 선생님이 깊이도를 100 정도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뭐 100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그래도 유장표라는 교사한테 화학을 들었으면은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어 선생님은 굉장히 깊게 가르치는 부분이 파트가 있는데 재봉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 공부했었을 때 선생님 혼자 시험 문제 낸다고 하면 여기까지 다 낼 거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조금 아쉬워요, 조금. 혼자 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뭐 학교 교육과정상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화학이 2개 반이지만, 이제 선생님도 2명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말하겠죠.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따로 알려주고 싶은 거고 교육과정 바뀌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출제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알려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될 거고 시험 공부할 때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EBS I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부교재 수능 특강 화학원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될 것 같고 아니면 서점에 가서 책을 팔거든요. 그거를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의 흐름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순서대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은 만약에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가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문제예요.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화학을 배우는 상태에서 이거를 풀라고 하면은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수능 특강은 이제 고3 학생들이 진짜 말 그대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일반적인 문제집에서 문제 수준을 잡게 되면 또 여러분들 변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요 수준의 문제, 난이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행학습이, 선행이 많은 선행학습이다라는 말은 선행학습이 아니다. 이론적인 내용이 완벽하게 되고 나서 문제에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교재는 이걸 놔두지만 요거 말고 또 개념서를 따로 하나 구입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문제를 푼 다음에 수능 특강에 있는 화학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화학원 수업을 듣는데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교직에 와가지고 처음 화학원 수업을 하는데 화학원 수업할 때 몰랐는데 문제풀이 수업할 때 깜짝 놀랐어요. 문제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를 고등학생들이 푼다고 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느낀 건데 이게 또 2015 개정이 되면서 그런 약간 좀 어려운 파트 부분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 화학이라는 과목이 정말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실제로 이 화학이라는 과목이 선생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외워야 될 부분은 30이라고 하면은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까지 문제 나오면요 100까지 난이도가 나옵니다. 이건 선생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뭐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요. 외워야 될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얘네들이 아니라 요 과목들은 외워야 될 게 한 70이면 이거를 가지고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난이도 수준이 한 80. 80인 거야. 80인 거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워야 될 거, 이해해야 될 이론적인 문제, 이론적인 내용 부분만 따지면 화학이 제일 적어요. 물리는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 물리도 화학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 근데 30을 배웠는데 우리는 30을 배웠는데 문제는 어떤 거 풀래? 100만큼의 난이도로 문제를 풀래. 당연히 쉽게 느껴져서 어렵게 느껴지겠어요. 당연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뭐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어떻게 보면 좀 암기할 게 많은 과목들은 70 난이도만큼의 우리는 암기를 했어. 근데 문제가 80 난이도만큼 문제가 나와. 선생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보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암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화학은 30만큼만 이해만 하면 돼. 그래서 없어 외울 게. 근데 이거 가지고서는 100만큼의 문제를 풀으래.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워요. 이래서 나중에 화학이 모든 여러분들 봤을 때는 모든 과학의 기본 같고 뭔가 이과 계열로 가기 위해서는 화학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처음에 화학을 선택을 수능해 보겠다라고 굉장히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볼수록 점점 화학을 선택한 학생 수는 줄어들어요. 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요것 때문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좀 수준이 조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산수적인 내용이 많이 그러니까 적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선생님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100 난이도만큼 문제가 전부 다 20문제 나오지 않거든요. 20문제 나오지 않아요. 한 4문제? 맨 뒷페이지에 있는 4문제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요 30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년에 가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될지 모르겠지만 화학원을 선택한다고 하면 선생님이 가르치면 항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요. 유장표한테 화학을 배웠으면 화학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춰서 대학을 못 갔다. 라는 소리가 안 나오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유장표한테 화학을 배웠으면은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화학을 또 1등급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게 선생님의 항상 목표입니다. 항상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죠. 이 과정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100만큼의 문제를 풀려면 문제 푸는 센스가 조금 필요하고요. 문제 접근하는 방법, 뭐 계산하는 방법 등을 조금 선생님이 알려줘야 될 게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또 조심스러운 게 선생님은 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라고 막 설명해 줬는데 뭐 재봉쌤이 어떻게 수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문제에 대한 그런 거 언급을 잘 안 해주게 됐었을 때 유장표 선생님은 이런 문제 푸는 접근 방법 이런 거를 하고서는 뭐 딱히 뭐 그게 엄청난 방법도 아니에요. 이 접근 방법 그냥 이 문제 풀어줘 이러한 유형의 문제 풀어줬는데 선생님 왜 안 풀어줬냐 라는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차차 조금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마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PPT 태블릿으로 하면서 PPT 띄우고 좀 필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해보니까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전달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선생님 조금 약간 필기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 이 수업을 들을 때 이 개념서 하나 갖고 있고 선생님 수업 내용 따로 이제 필기해 둔 다음에 정리를 하면서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은 중간중간에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구글 설문조사 때 강의 속 몇 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안 듣는 학생들은 그거를 모르겠죠.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좀 많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걸 좀 유도를 좀 할 거고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세특 써줄 때 진짜 화학원 1학기 때 하다 보니까 만나서 뭐 한 게 많이 없더라고요. 선생님 최대한 뭐 비교과 활동을 조금 많이 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많이 못했죠. 그래서 세특 써줄 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상이지만
뭔가 과제를 많이 내줄 것 같아요. 그 과제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세특을 써주기 위해서 뭐 다른 학교랑 조금 차별화되게 써주기 위해서 그러한 활동 같은 경우 선생님이 써서 내세요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전성 있고 성의 있게 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의 화학원 세특이 정말로 의미 있는 세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뭐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그냥 나 옆에 있는 친구랑 다른 친구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세특이 되면 뭐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의미 있게 적어줄 수 있는 활동을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 1차 집필 우리 한 학기를 100으로 뒀었을 때 30만큼 비중을 차지하고요. 2차도 30만큼 비중을 차지합니다. 적은 비중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수행평가가 나머지 40이 돼요. 이 40에서 여러분들이 뭐 출결상 열심히 들었는지 뭐 그런 참여도 같은 경우는 5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정말로 뭐 수업 시간 엎어서 자거나 출석률이 안 좋거나 하지 않은 이상 거의 이제 다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수령이 15점 그리고 이제 실험이 20점이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수행평가에서 40이래 시험은 60인데 수행평가 비중이 또 커요. 이 말은 뭐냐면 수행평가 안에서도 얼마든지 변별을 시킬 겁니다. 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잘해주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지만 수행평가를 어려운 거를 안 해.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면 점수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귀찮아. 내가 대충 해도 점수 잘 받겠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제 그래서 그러죠. 나 1등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거 만점 못 봐서 1등은 못 나왔어요. 이런 불만사항 나오겠죠. 그렇게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진전성 있고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조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매 강의마다 좀 질문을 나는 두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학교에서 이제 스마트팜 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되게 바빠요. 바빠요. 그래서 뭐 선생님 교무실에 없으면 밑에 1층에 있는 로봇 중점실이나 저 디미카 건물 뒤쪽에 있는 스마트팜 존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선 있는데 그래서 확인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학에 대한 질문이나 수업에 대한 질문을 좀 빨리 받고 싶다라고 하면 선생님 카톡 아이디가 요거예요.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요겁니다. 요거 보면은 웃는 학생도 지금 있을 것 같은데 뭐예요? 왜 원비? 말도 안 돼서 뭐예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걸 한 이유가 중학교 때 가을동화라는 드라마를 봤었을 때 원빈을 보고선 너무 잘생긴 거야. 미쳤어 얘는 진짜. 너무 잘생겨서 그래 원빈이 앞으로 나의 우상이다 라는 생각으로 맨 처음에 원빈 이렇게 했더니 누가 있어. 아이씨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S를 붙일 거고요. 중간중간에 다른 아이디로 바꿨는데 자꾸 까먹어. 그래서 그냥 역시 아이디는 똑같은 걸 하나 쭉 가야 되고서는 요걸로 했는데 카톡 아이디 요거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선생님이 빨리빨리 답변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강의가 잘 찍히고 있나? 이거 잘 안 보이네. 다시 써줄게요. 예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 내가 쓰고 할 때 다 소문자 이거. 요즘에 이제 재난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게 오게 되면 녹화가 끊기더라고요. 또 전화 오게 되면 녹화가 끊기고. 근데 선생님이 그걸 모르고 계속 찍고 있는 거야. 셀카 모드가 아니라 그냥 카메라 뒤 후면에 있는 카메라 찍는 거거든요. 다 찍었어. 근데 보니까 실제 녹화되는 10분밖에 안 돼. 이런 적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비행기 모드로 하고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이 아는 한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이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설명한 거고
뭐 이제 앞으로의 이제 수업 방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좀 더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뭐 설문에 남겨두면 선생님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그거랑 그거랑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 여러분들 교재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랑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게 아마 화요일일 텐데 그 다음 주부터는 실제 여러분들 온라인이 아니라 대면 강의가 시작됐을 때, 대면 시작됐을 때가 아니라 그냥 원래 수업 시간표대로 그대로 9시 10분부터 강의가 올라올 거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야지 이게 좀 안 돼. 잠깐만요. 에어컨이 꺼졌네. 안 돼. 그거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면은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더위를 엄청 많이 타거든요. 에어컨이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쓰잘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첫날이라서 이제 선생님이 그거를 얘기를 했었던 거고 원래 선생님 중간중간에 수업 시간에도 되게 재밌는 말 많이 해주고 별의별 얘기 다 해주거든요. 원래 선생님 수업 스타일이. 근데 조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찍다 보면은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안 돼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재밌는 에피소드들은 우리 대면에서 만났을 때 그때 하는 걸로 좀 고이고이 간직해 두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앞에서부터 조금씩 화학 1이라는 수업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모든 수업이 똑같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포기하면 그 다음 수업부터는 어려워서 듣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복습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거짓말 안 하고 수업을 선생님 했었던 거를 그래 거짓말 안 하고 20분이나 합시다. 20분. 20분만 복습하면은 화학이 절대로 어려울 수가 없어요. 장담합니다. 20분만 복습하면. 근데 20분은 복습을 안 하죠. 선생님도 안 할 것 같아. 놀고 싶고 국영수, 선생님 국영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국영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선생님 고3 학생들한테 좀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급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탐구입니다. 국영수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가 않는데 탐구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복습만 해준다고 하면 수업이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교과서로 보고 있겠죠? 아마 이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이 교과서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제 그래서 앞으로 수능 특강을 위주로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구입을 당연히 해야겠죠. 이렇게 저기 날파리가 거기서 이 1단원을 보시면 이제 화학의 유용성, 뭐 생활 속의 화학 요 부분이 나오는데요. 화학. 여기서는 우리가 화학을 왜 배우는지, 화학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있겠죠? 선생님 제일 먼저 하는 게 일어나 일단 물 마셔요.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고 이제 물을 마신다는 게 이제 영양제 먹는 거죠. 나이가 들다 보니까 물을 마시고 이제 영양제 먹어. 그다음에 하는 게 이제 씻으러 가죠. 씻으러 가가지고 이제 세면 세안도 하고 이제 샤워하고 샴푸도 하고 이제 머리도 감고 샴푸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씻고 나왔어. 머리 말리고 이제 스킨로션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옷을 입는 거죠. 옷 입고 옷을 입고 이제 신발 신고서는 이제 주차장으로 가죠. 이제
주차장을 가고 주차장 가서 이제 최종 목적지 선생님이 일하는 공간이 학교로 오게 됩니다. 학교로 오게 돼요. 여기 보시면요. 이 물부터 물 H2O 이 학교라는 건물까지 화학이 연관이 안 돼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여기서 선생님 퇴근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이제 집 가서 이제 씻고 뭐 이렇게 스킨옷이 바르고 이게 반복되겠지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화학이 연관이 안 되는 시간이 거짓말 조금 보태자면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을 올바르게 제대로 배워야지만은 조금 더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을 배우는 거고 우리 교과서에는 크게 우리가 화학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쳤던 점 요게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로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요 3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선생님 좀 3가지보다 조금 넓혀서 한 뭐 4가지? 4가지 정도로 선생님은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뭐 엄청나게 적고 그러는 게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이것만 다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딴 거는 엄청 되게 지금 오늘 수업 정도는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정도 될 것 같네. 이번 주까지 수업 정도는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저럴 때 화학이 쓰였구나. 저것도 화학이 쓰였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로 진짜 그것도 싫다. 학생들은 화학 때문에 우리 생활이 편리해졌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학하는 이후로 이제 이렇게 육성으로 소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선생님이 말을 했던 거죠? 한 30분 정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아프네요. 30분 말했다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는 수능 특강 교재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수능 특강 교재 보고선 조금 필기할 부분이 있으면은 필기를 해두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 식량에 대한 게 나와요. 식량에 대한 게 나옵니다. 화학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친 점, 영향을 끼친 점, 미친 점? 식량 문제 해결. 첫 번째가 식량 문제 해결. 식량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화학이 도대체 어떻게 이제 식량 문제 해결을 했을까? 봅시다. 식량 문제를 해결했대.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는 식량 문제가 생겼다는 거겠죠. 식량 문제 생겼다는 거야. 근데 식량 문제가 생기려면 뭐 다양한 게 있겠죠. 식량이 일단은 부족해야 되는 거야. 뭐보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여러분들 선생님이 미리 말하지만 글씨를 되게 못 써요. 근데 예전에 1학기 때 이제 7틀의 친구들이랑 이제 8틀의 친구들 수업했었을 때 태블릿 쓸 때 진짜 못 썼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선생님 글씨 좀 이쁘게 써주세요라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 이쁘게 쓰고 싶은데 이쁘게 안 돼. 그러다 이제 칠판도 선생님이 이제 이 태블릿에 쓰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도 너무 못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칠판으로 바꿨거든요. 그러고서 쓰다 보니까 완전 못 쓰는 그런 글씨를 보다가 칠판 글씨 보고 선생님 글씨 잘 쓰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봤을 때는 아마 선생님 장담 먹었는데 선생님보다 글씨 못 쓰는 선생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필기 많이 합니다.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선생님은 요점 정리 그런 파일도 안 줘요. 요점 정리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이 요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좀 수업을 열심히 안 들을 것 같아서. 근데
아까 말했지만 화학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굳이 안 적어줘도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거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따 보도록 할게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나타나게 됐냐면 급격한 인구 증가가 나타납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가 나타나게 돼요. 급격한 인구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게 되냐면 식량이 부족하게 됐어. 식량이 부족하게 됐어. 식량이 부족했대. 식량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화학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줬대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줬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 식량이 부족해졌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죠. 되게 잔인하긴 하지만 인구를 다시 감소시키든지 인구를 다시 감소시키든지 하나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남은 하나는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는 거겠죠.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거. 요거 증가시키는 거 아니면 인구 증가 이걸 막는 수밖에 없겠죠. 뭐 여러분들 어벤져스 보면은 타노스가 탁 튕기죠. 그러면서 이제 절반 인구 딱 줄면서 그리 나중에 다시 이제 뭔가 이제 생태계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것 때문에 이제 타노스가 이렇게 우주의 절반 인구를 이제 죽이는데 여기 스포했나 이거? 이거 안 본 친구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되게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식량 생산량 증가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 잘 자라게 해야 되겠죠. 빨리빨리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면적에 잘 자라게 해야 돼. 많이 자라게.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은 비료가 필요합니다. 비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 옛날에도 이 비료를 많이 썼어요. 어떤 걸로? 인분으로 많이 썼어요. 인분. 똥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실제로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떠서 주고 있는 거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 많이 봤는데 이 비료를 예전에 인분이 똥으로 썼었어. 근데 쌀 수 있는데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뭐 변비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비료를 할 때 인분으로만 하면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분으로만 한계가 있어요. 인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비료 중에서도 식물이 어떤 게 이제 많이 필요하냐면 다른 영양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우리가 비료를 만들어서 줄 수가 있는데 질소 같은 경우 얘를 공급해 줄 방법을 못 찾았던 거예요. 뭐 자연적으로 뭐 나뭇잎 썩은 거나 아니면 우리 인분에 있는 거나 아니면은 뭐 뿌리오박테리아 걔네들이 이 질소를 조금 식물들이 섭취할 수 있게끔 바꿔주긴 하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이 이제 질소 고정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2015 교육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선생님 그걸 이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엄청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비료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질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소가 중요해요. 필수적으로 식물들이 자라는데 이 질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해. 근데 얘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 여러분 질문하죠. 선생님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질소기체 아닌가요? 그럼 식물들이 이걸 그대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떠한 거를 사용할 때 뭔가 붙어 있으면 얘네들은 자유롭게 쓰게 할 수가 없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로 예를 듭시다. 이게 분필이 있고 여기 이제 분필 홀더가 있는데 여기서 분필만 쓰고 싶어. 그럼 이거를 이제 지금은 빼서 쓸 수 있잖아요. 이 각각을 좀 자유롭게 쓰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합이 조금 잘 풀렸다. 다시 결합됐다. 다시 풀렸다. 결합됐다.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 거야. 근데 식물들이 필요한 거는 이 N2가 아니라 N, 질소 하나예요. 질소 하나야. 근데 얘네들은 잘 보면은 무슨 색으로 쓸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삼중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삼중 결합. 선생님 삼중 결합이 뭔가요? 이것도 우리가 뒷부분에 조금 배우기 때문에 미리 굳이 앞서서 하지는 않을게요. 삼중 결합하고 있어요. 이게 짝대기 3개 있죠. 그래서 결합을 3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삼중 결합이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 그리고 이제 2개 있는 결합도 있어요. 얘는 단위 결합이라 하고 얘는 이중 결합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3개가 우리가 결합에서 다시 배우긴 하겠지만 공유 결합에서 삼중 결합이 최대치예요. 최대치야. 최대치야. 그러면 얘네들이 끊어져야지 얘네들을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얘네들도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일단은 식물들이 이 질소를 쓰려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이렇게 하나로 떼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몇 중 결합한다? 3중 결합을 합니다. 굉장히 3중 결합을 하기 때문에 떼어내는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을까? 예를 들어서 그래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 뭐 남자 친구들 뭐 여자 연예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자 친구들은 남자 연예인을 할 수도 있고 뭐 같은 남자가 남자 연예인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 연예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랬어 이제. 근데 뭔가 악수를 해. 그러니까 한 손으로 악수를 해. 아니 서로 이제 좋아서 포옹한다 칩시다. 서로 좋아서 막 포옹을 해요. 그때 서로 포옹을 뭔가 강하게 하면 세게 껴안을수록 누가 그거 보기에 뭐 되게 질투나고 꼴보기 싫어. 야 너는 저리 떨어져 라고 했었을 때 강하게 뭐를 하게 되면 포옹을 하게 되면은 강하게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겠죠. 뭐 이게 포옹하는 선생님이 너무 선전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악수를 합시다. 그러면 악수 한 손으로 악수하고 있는 거랑 두 손으로 악수하고 있는 거랑 뭐가 더 풀기 힘드냐면은 당연히 두 손이죠. 그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단위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이 요거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 기체가 굉장히 많지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식물들이. 그러면 공기 중에 질소 기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단독적으로 빼낼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떠한 과학자가 하버랑 보슈라는 과학자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법을 찾았어요. 이 수소기체랑 어떤 걸 넣어주게 되면 질소기체랑 반응을 시켜줬더니 어떤 걸 만든 거냐면요. NH3에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네.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암모니아 합성. 암모니아를 합성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교과서나 이제 나중에 수능 특강 보면 알겠지만 단순하게 얘네들을 만나기만 한다라고 해가지고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촉매가 필요합니다. 촉매. 그리고 고온고압. 선생님 촉매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촉매가 뭔가요? 촉매라는 건요. 반응 속도를 조절해주는 애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반응 속도 조절해주는 말이. 반응 속도를 조절해주는 물질이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근데 이 촉매가 꼭 반응을 빨리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느리게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근데 요때 촉매는 반응을 빨리 시켜주는 촉매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다 충족됐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뭘로 바뀌게 되냐면 요놈으로 바뀌게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 암모니아랑 그냥 질소 기체 얘네랑 뭐가 차이 나나요?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이 얘네들은 이렇게 결합이 돼요. 여기서는 질소끼리 몇 중 결합이었어? 3중 결합이었는데 여기서는 단위 결합으로 됐네? 그러면 이때부터 얘네들은 이 결합을 끊기가 조금 쉽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로 바뀌게 되면은 질소를 독립적으로 빼내기가 쉽기 때문에 비료를 만들 때 이 질소를 단독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 선생님이 오늘 처음 쓴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 식 자체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얘네 하면은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이 이 화살표 잘 따라오세요. 얘네들이 비료 만드는 데 쓰였다. 그리고 비료 만드는 데 쓰였기 때문에 식량 생산량이 증가됐다. 식량 생산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뭐가 해결됐다? 식량 문제 해결됐다. 여기까지 쭉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누가 하버랑 보쉬라는 과학자가 요 공정을 찾아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자면 여러분 암모니아 냄새 맡아봤죠? 되게 지독해요. 엄청 지독합니다. 뭐 똥냄새 나거나 막 그래. 잠깐만요. 이게 무선으로 되는 건데 이게 소리가 녹음되면은 저기 안에서 빨간색 불이 나오거든요. 근데 잠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잠깐 확인 좀 했어요. 이 마이크를 안 쓰다 보니까 그 전에 1학기 때 이제 친구들이 너무 울려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불편한 것 같아가지고 신중한 선생님한테 빌렸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얘네는 너무 독해. 그러니까 독소에 너무 셉니다. 그래서 얘네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작물도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얘네들을 다른 형태로 조금 많이 바꿔서 사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요소 형태로 많이 바꿔 씁니다. 요소가 뭐예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요소는 뭐 암모늄 형태. 요것은 그냥 이 암모니아를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변환시켜서 쓴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서는 오늘 수업에서 다른 거 다 까먹어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이 화학 반응식.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화학 반응식. 뭐 수소 기체 3개, 지수 기체 1개 만나서 암모니아 기체 2개 만드는 이 반응이 어디에 쓰였다? 비료에 쓰였다. 비료 만드는 데 쓰인 거고, 비료 만드는 데 쓰였기 때문에 식량 생산량이 당연히 증가하게 된 거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겁니다. 잠시만요. 이제 몇 분 남았나 볼게요. 아직 50분도 안 찍었구나. 선생님 근데 여러분 좀 지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도 되게 많이 올릴 거고요. 뭐 강의 날짜 아닌데 주말에 들으세요라고 올리는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것만 정말로 다 들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됐지? 요즘 선생님 너무 잘 까먹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여러분들 앞에 있었으면 선생님 이런 말 했어. 이 말 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주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지? 뭐 나중에 생각나겠죠? 그때 다시 선생님이 말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선생님이 이거는 말로만 할 거예요. 쓰진 않고 쓰게 되면은 강의만 선생님이 어떤 거를 숙제 내줬지라는 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하버 보슈가 발견한 요 암모니아 합성 방법, 요게 이 암모니아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요, 폭탄 만드는 데 쓰입니다. 폭탄 만드는 데 쓰여요. 폭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학의 양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암모니아를 합성하게 되면서 비료 생산량이 증가해서 식량 생산량이 막 증가해서 인구 증가로 나타난 식량 문제 해결했어요. 되게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이게 적용이 된 건데 또 이게 어디에? 폭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폭탄 만드는 데 쓰였어요. 그럼 어떻게 쓰인 거야? 긍정적으로만 쓰인 게 아니죠. 이 사람은 분명 폭탄 만드는 걸 목적으로 쓴 건 아닐 텐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방향으로 쓰이게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이렇게 화학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뭔가 발전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글을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찾아서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활동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세특을 다른 친구들이랑 좀 개별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선생님이 알아야 돼요. 이 친구가 이 수업을 듣고서는 이런 거에 대한 걸 알고서는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써주기 위해서는 그런 거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쓸 필요가 없어요. 진짜 순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선생님이 원하는 거예요. 다시 어떤 걸 여러분들이 해오면 되냐면 암모니 합성 방법 같은 경우는 식량 문제 해결이라는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폭탄 제조라는 어떤 것도 있었다. 안전 어두운 면도 있었다. 그래서 화학의 발전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면이 좀 있었던 거죠. 선생님 이렇게 말을 못하지, 갑자기 말을 못하겠지?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이 암모니아 합성 방법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그러한 이제 화학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 찾고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 여러분들이 쓰셔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말을 하면서 뭔가 되게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고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하도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전달력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뭐 화학이 발전되는 게 좀 좋다, 긍정적이다, 아니면 부정적이다, 요거를 여러분 하나 딱 정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폭탄이 만들어지는 어두운 면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화학의 발전이 우리 인류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식량 문제 해결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폭탄 제조라는 어두운 면도 있기 때문에 화학의 발전이 인류에 꼭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써서 대신 정확하게 써야 돼요. 어중간 하는 게 아니라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다시 대답을 해줄게요. 이게 뭐 이 화학의 유용성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것만 한 거냐면 식량 문제 해결만 한 거예요. 3개 중에서. 선생님은 4개로 설명을 했었죠. 근데 나머지는 이제 OT 하면서 조금 설명이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요. 미리에서 여러분들 부탁하는 건데 쌍방향 수업, 줌 수업을 할 거예요. 뭐 행아웃이나 뭐 줌 수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표 받고 여러분들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좀 공유 좀 설치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2학기 내내 쭉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집에서도 되어 있어야 돼요. 집에서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학생은 마찬가지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면은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금 알아갖고 와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진도는 또 이제 다음 강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어떤 걸 해주셔야 되냐면은 말씀드린 과제 있죠. 이건 안 되는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안 되는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선생님이 요거를 이게 다 평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가에. 얘 열심히 하는구나. 더 신경 써서 선생님이 뭐 나중에 세특을 기록해 줘야겠지.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 잘 해줘야 돼요. 이건 선생님이 설문조사 4번에 놓을게요. 4번에. 4번에 놓을게요. 3번은 그냥 질문하는 거랑 4번에는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에 그거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글로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글을 거기다 아마 되게 길게 넣어도 될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좀 더 깔끔하게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면 그것만 하고서는 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강의를 들은 학생들한테 조금 더 뭔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뭔가 이런 과제 같은 경우를 다른 플랫폼은 주어지지 않고
그냥 설문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요. 우리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